안녕하세요. 머니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선당 후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당 후금이라는 거는 당첨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이슈가 생겨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무려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요. 이게 될까 하고 그냥 맨날 넣어보기만 했어요. 넣어보고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뭐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쩌다 보니 당첨이 되었습니다. 청량리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나름 되게 좋은 입지예요. 청량리역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청량리역이 뭐 엄청나게 이제 번화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입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뭐 일단은 넣어봤는데 정말 당첨이 돼서 이거 뭐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실제 당첨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청약홈에 들어가도 이게 어떻게 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럼 당첨 내역에 어떤 주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게 뜨고 뭐 밑에 당첨 내역 같은 게 이렇게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연락 같은 게 오는데 전 처음에 이렇게 카톡으로 와서 조금 놀랐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 갑자기 막 청약 당첨됐다 그러고 돈 여기다 넣으라고 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 뭐 보통 막 전화로 온다던데 라는 생각에 사기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뭐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청약홈에도 당첨이 됐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서류 접수하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돈을 당첨되고 난 다음 그 다다음 날까지 이제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청약이라는 게 제가 지금 뭐 되게 몇 년 동안 넣어보고 있다가 드디어 당첨이 됐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청약 열풍이기도 했고 뭐 중간에서는 당첨이 잘 안 됐는데 그렇게 소중히 얻고자 하는 그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청약을 포기하기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결론 간단해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첨되고 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당장 지금 내일 모레까지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당첨되고 나면은 그 다음 날까지 계약금 10%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 가진 모든 돈은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가 있었고 코인은 그렇다고 쳐도 주식은 이제 팔아도 한 3일 뒤에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중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고 뭐 저는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돈이 없으니까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부동산 쪽에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아깝다라고 계속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필요한 돈은 약 9억이었어요. 정확히는 9억은 아니지만 뭐 8.9점 뭐 몇몇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계산하기 쉽게 9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고 그 중에 1억 정도를 계약금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4억 정도는 뭐 나머지 5억, 4억 정도는 잔금이랑 중도금 대출이 이렇게 껴져 있었는데 일단 1억은 뭐 어떡하고 쳐도 나머지 돈들은 그럼 어떡하지? 또 당장 내가 1억을 마련한다고 해서 나머지 돈들 8억을 어떻게 내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을 때 뭐 답이 없다는 걸 깨닫긴 했지만 그럼에도 돈 때문에 못하더라도 선당 후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공부조차 안 하고 그냥 막 넣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당첨이 한번 되고 나 보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자본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뭐 중도금 대출이나 뭐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 어떻게 더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 사놓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내게 돼야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당첨이 돼놓고 사지도 못할 거 왜 넣었냐라고 하면서 뭐 비난과 질타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뭐 당첨이 됐지만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게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됐기 때문에 나름 얻은 공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공부를 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일단 중도금 대출 총 5회차까지의 중도금이 있는데 그 사이에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중도금 대출은 이제 이자 후불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자 후불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무이자는 아니죠. 이자 후불제니까. 다 하고 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하고 이 잔금 끄트머리에 쭉 왔을 때 이때 너한테 이자를 받아가겠다 라고 하는 게 이자 후불제고, 여기에 5회차는 자기가 잔압을 해야 돼요. 잔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4억은 이거는 입주 지정일, 지금 2025년 7월이죠. 이때 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4억이 어디 있어요? 뭐 사회초년생이나 젊으신 분들은 갑자기 4억을 달라고 그러면 없을 텐데, 그거는 이제 보통 뭐 전세금으로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전세금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뭐 공부를 좀 해보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좀 볼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진짜 정말 방법이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1억, 정말 이 1억 내가 내일 모레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갑자기 불현듯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K뱅크 대출이었어요. 신용대출. K뱅크 신용대출을 보면은 최대 3억 원까지 직장인이 나온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연 3.27. 당연히 이대로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2,3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내가 작년에 돈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왜 2,380만 원밖에 안 나오지? 라는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전세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통장 뜯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나면은 이 정도밖에 나오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던 신용대출도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의 교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운이 좋더라도 실력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이제 오늘 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장점이 되더라도 뭐 사실 돈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본인의 실력, 뭐 이 경우에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깨달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과거가 될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대의 청량리는 어떤가요? 제가 이거를 놓쳤을 때 엄청 후회할 정도로 많이 번화가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개발이 덜 진행돼서 그대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댓글을 달아서 저를 많이 자극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그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